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를 복원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이 사진 편집 툴이기 때문에 이미지 복원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가령 오래된 낡은 사진의 구겨진 부분이나 구멍난 부분, 이런 부분을 쉽게 수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색상 등에 관한 이런 부분도 쉽게 복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지 복원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래된 사진인데요. 학습 자료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불러와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의 이미지를 보니까 사진이 구겨서 구겨진 요 흔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구멍이 났죠. 그리고 이 부분은 얼룩이 졌네요. 자, 이러한 오래된 사진들은 이처럼 문제가 많은데요. 포토샵에서는 다양한 복원 기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미지의 복원 작업을 쉽게 수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구겨진 부분을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확대를 해봅니다. 마우스 휠이죠. 복원하기 위한 기능들은 스팟 복구 브러쉬와 복구 브러쉬 도구, 패치 도구, 그리고 내용 인식 도구, 정목 현상 도구를 통해서 보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맨 위에 있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를 선택을 해봅니다. 브러쉬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러쉬의 크기 조금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죠. 이 정도로 조절을 해주고요. 지금 구겨져서 이렇게 흰색으로 된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그냥 클릭 드래그 하십시오. 이렇게. 자, 그럼 주변에 있는 색상이 드래그한 영역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복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복원이 이루어지죠. 자, 이 부분도 클릭 드래그, 이 부분도 클릭 드래그, 클릭. 문제가 되는 부분을 클릭 드래그만 해주면 간단하게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일종의 AI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것인데요. 클릭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색깔과 밝기, 채도 등을 클릭 드래그한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자연스럽게 덮어주는 그러한 보정 방식입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변에 있는 이미지가 클릭 드래그 했을 때의 그 지점의 이미지와 완전히 다를 경우에는 원래 모습보다 더 안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 부분 클릭. 자, 클릭. 여기는 좀 이상하군요. 컨트롤 Z.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해주고요. 확대를 하니까 픽셀이 그대로 보이네요. 브러쉬의 크기를 좀 줄여줍니다. 그리고 복원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해서 복원을 섬세하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조금 더 키워주고, 자, 이 부분을 한 번에 쭉, 역시 문제가 있군요. 컨트롤 Z. 그렇다면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 나갑니다. 자, 다시 축소를 해주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 계속 보정을 해 나가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정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이번엔 또 다른 방법 살펴봅니다. 복구 브러쉬 도구. 복구 브러쉬 도구는 자, 클릭을 하니까 Alt키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복구하는 데 사용할 소스 지점을 정의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제하고자 하는 샘플 영역을 먼저 지정을 해줍니다. 깨끗한 부분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클릭.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자, 이 부분을 쑥쑥 문질러 줍니다. 그러면 열십자 모양이 있는 그 영역의 이미지가 지금 브러쉬가 있는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원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이미지를 아예 통째로 복제를 할 때 사용이 되는 복제 도장 도구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복제 도장 도구는 복원을 할 때도 사용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특정 영역의 이미지를 아예 복제해서 사용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가령 선택을 해보죠. 선택을 하고 자, 여기 사람의 얼굴에서 Alt키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영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문질러 주면 어떻습니까?
열십자 모양이 있는 그 지점의 이미지가 완전히 복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도장 도구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컨트롤 Z.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패치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도구.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작업할 위치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이 부분이 좀 얼룩이 졌는데요. 이 얼룩진 부분을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도구는 먼저 드래그해서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복원을 하고자 하는 그 지점의 이미지로 갖다 놓으면 이렇게 감쪽같이 복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복원할 때 사용이 되는 이 세 가지 도구를 잘 활용을 한다면 웬만한 복원 작업은 어렵지 않게 원하는 결과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준 다음에 복제하고자 하는 영역으로 갖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감쪽같이 복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깨끗한 이미지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처럼 흑백의 사진을 컬러로 복원하고자 한다면 좀 까다로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색상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줍니다. 펜 툴을 사용하면 좋겠고요. 여기에서는 올가미 툴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여기 얼굴 부분을 일단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얼굴 부분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얼굴 부분을 컬러로 만들어주기 위함이겠죠. 이미지의 조정, 색조, 채도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색상화를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흑백의 이미지를 색상, 즉 컬러화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색조를 통해서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채도값도 역시 필요하죠. 적당한 색깔로 바꿔주면 됩니다. 좀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죠. 자, 여기에서는 이게 최상인 것 같네요. 사진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색상 복원을 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각 부위마다 선택 영역을 만들어주고 색소 채도의 색상화를 켜준 상태에서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미지 복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특정 영역에 있는 피사체를 완전히 도려내서 도려낸 부분을 주변에 있는 이미지로 덮어 씌워서 자연스럽게 해주는 그 보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리 준비한 메밀꽃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메밀꽃 안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두 아이가 있죠. 만약 여기에서 한 아이가 불필요하다면, 즉 사진을 찍는데 주변에 필요 없는 사람이 찍혔다면 그 부분을 없애줘야 되겠죠. 물론 없애준 자리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없어진 상태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어색한 사진이 될 것입니다. 포토샵은 이럴 때 제거된 그 영역을 주변에 있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덮어 씌워주는 아주 멋진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선택도구 중에서 올가미 선택도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사라지게 할 그 영역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여자아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준 다음에 그냥 이동을 하게 되면 물론 선택 영역이 이동이 되겠죠. 만약 여기에서 이동 도구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렇게 잘려나가겠죠. 컨트롤 Z. 자, 이제 편집 메뉴로 가서 내용인식 채우기를 선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설정 옵션이 열리게 되겠고요. 자, 오른쪽은 결과물이죠. 지금의 요 영역에 있는 이미지가 제거가 돼서 주변에 있는 이미지가 덮어 씌워지는 형태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 영역을 더 확보를 해보죠. 이렇게. 자, 컨트롤 Z. 자,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군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을 적절하게 만들어 가면서 원하는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봅니다.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선택 안에 있었던 여자아이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의 형상, 즉 꽃 모습이 너무 또렷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는 없었지만, 가령 바닷가의 모래사장이나 바다와 같은 그런 배경을 두고 촬영한 영상이라면 아주 감쪽같이 복원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내용인식 이동 도구에 대해 살펴봅니다. 내용인식 이동 도구는 지금 선택된 영역에 포함된 이미지를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때 사용이 됩니다. 한번 해보죠.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드래그해서 어느 쪽으로 옮겨볼까요? 자, 이쪽으로 옮겨봅니다. 자,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보면 오른쪽에 있던 사물이 이렇게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을 한 것처럼 이 꽃의 이미지가 너무 또렷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살펴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촬영한 이미지를 통해서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목현상 도구가 있는데요. 정목현상 도구는 야간에 촬영을 했을 때 프레쉬의 라이트의 영향으로 눈이 빨개지는 정목현상을 복구시킬 때 사용이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를 복원을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